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이 리플이 다시 한번 3,000원짜리였죠. 이 3,000원짜리를 이탈하는 모습 보여줬는데 그 이유는 이제 미국의 관세, 그쵸? 이 징글징글한 이 관세 정책의 유예 기간이 지나고 있는 부분들을 이제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라는 트럼프의 강력한 의지와 함께 시장은 다시 한번 불안감으로 하방 압력을 강하게 받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근데 그러거나 말거나 이제 최근에는 7월, 그쵸? 7월 달 블랙록의 ETF 신청 가능성에 이어서 미국의 SEC 또한 이제 리플 솔라를 담은 종합 ETF 승인에 임박했다라는 소식까지 들려오고 있어요. 그로 인해서 다시 한번 7월 XRP ETF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시점이라는 거죠. 이러한 기대감 덕분에 최근에는 이제 블랙록뿐만이 아니라 골드만삭스도 보이지 않게 투자했던 모습들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포착이 되고 있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고, 최근에는 가상자산 규제를 정의하는 주요 법안의 틀을 선보일 계획이라는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는 상황이고, 이 리플을 미국 연준 결제 시스템의 채택과 ETF와 그리고 스테이블코인 관련돼서도 긍정적이게 제도권 진입에 대한 방향성이 보이고 있는 시점이라는 거죠. 관련돼서 대응 방법과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스를 보게 되시면 트럼프 관세 폭발, 비트코인도 견딜 수가 있을까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이제 XRP 같은 경우에도 장중에 5% 하락하면서 3,000원짜리가 돌파 당하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자, 뉴스를 보게 되면 이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월 9일로 예정된 관세 유예 기한 연장을 일축하면서 암호화폐 시장에 급격한 변동성이 불어닥쳤다. 그래서 비트코인, 이더리움, XRP 등 주요 코인이 일제히 하락하면서 투자자의 불안감, 그죠? 이 불안함을 자극하고 있는데, 자,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일본 등 주요 교역 국가의 협상 기한 연장을 묻는 질문에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며 답하며 연장 가능성을 공식적으로 배제했다. 이 발언 이후에 글로벌 금융시장과 함께 암호화폐 시장도 즉각적인 반응을 보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트럼프의 강경한 관세 정책이 무역 불확실성을 높이면서 암호화폐 시장에도 직접적인 하락, 그쵸? 하락 압력으로 작용하는 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 협상에서 유리한 조건을 이끌어내기 위한 압박 수단으로 관세를 활용하고 있고요. 일본과는 아직 최종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상황이다. 그래서 관세 유예가 연장되지 않으면 추가 관세 부과 가능성이 현실화되고요. 이는 글로벌 시장 전반에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재무장관 이제 스콧 베센트는 당초 90일 내에 90개 무역 합의를 체결하겠다는 목표가 현실적으로는 어렵다고 인정한 바가 있고요. 현재까지 실질적인 성과는 제한적이며 일부 분석가들은 협상이 9월까지도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관세, 그쵸? 이 관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트럼프가 운전할 때 아주 중요한 키, 그쵸? 이 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어차피 트럼프는 코인을 올려서 결국에는 미국 부채와 본인들의 가족들의 자산을 부풀리는 게 어떻게 보면 주 목적이라도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이 관세, 그쵸? 이 관세 가지고 흔들어 대더라도 결국 현재 추세는 상방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관점인 거죠. 그래서 오히려 관세로 인해서 주가가 떨어지게 된다라면 우리는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고 매수를 해야 할 시기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관점이기도 하죠. 자, 그렇다 보니까 이제 박스권에 갇힌 XRP, 그래서 ETF 소식이 또 터질까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내용을 보게 되면 이제 리플이 2달러에서 2.35달러 사이에 좁은 어떻게 박스권을 형성하고 있는 가운데 ETF 승인 기대감이 다음 가격 돌파를 유도할 수 있는 분석이 라고 나왔어요. 그래서 반면 이제 기술적 지표상 하락 가능성도 동시에 존재해서 양방향 변동성에 주의가 요구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그래서 결국에 중요한 건 뭐예요? ETF죠. 이 ETF에 대한 낙관적 전망이 상승 가능성을 뒷받침하고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 보니까 역사상 ETF를 신청했을 때, 여러분들 이 ETF를 신청했을 때 승인 확률이 무려 99%, 말도 안 되죠. 이 99%에 가까운, 즉 577번의 ETF를 신청해서 576번을 승인을 시켰는데, 다시 말해서 사실상 ETF를 신청하면 승인이 된다라는 말이죠. 이 바로 세계 최고의 자산운용사 블랙록이 움직일 거라는 소식들이 나오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러한 블랙록이 7월에 XRP ETF를 신청할 거라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는 건데, 자, 내용을 보게 되면 이제 리플랩스와 그리고 SEC 간의 오랜 법적 분쟁이 종착점에 맞이했다. 그래서 리플이 SEC 대응 항소를 공식적으로 철회한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역사적 소송은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래서 법적 분쟁 종결로 XRP에 기반한 상장 기술 펀드 ETF죠. 신청서가 7월에 새롭게 제출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인공지능 분석 플랫폼은 XRP가 주요 암호화폐 중에 완전한 규제 명확성을 갖춘 유일한
토큰이라면서 관련 ETF 서류 제출이 올해 7월에 이루어질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ETF 스토어의 네이트 게라시 대표 역시 7월 ETF 승인 의견을 내놓고 있는데, 이번 법적 분쟁 종료가 현무 ETF와 블랙록과 같은 자산 운용 대기업들의 XRP 시장 진입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이제 리플의 브레이드 갈링 하우스, 그러니까 리플의 최고 경영자는 이번 장을 완전히 닫는다라며 법적 분쟁 종결을 확인하는 발언을 했다라는 거죠. 이 발언 직후에 이제 XRP 가격이 상승하기도 했었죠. 그래서 지금 현재 낙관적인 분위기 속에서도 시장 일각에서는 신중론을 제기하고 있는데, 현재 롱 포지션이 이제 과도하게 몰리고 있다며 시장 과열 가능성에 경고를 하고 있지만, 이는 뭐다? 단기적인 변동성을 이야기할 수는 있지만 장기적인 전망은 뭐다? 긍정적이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7월이 다가오면서 투자자들의 이목은 XRP 현물 ETF에 집중이 되고 있고, 만약에 이제 블랙록의 ETF 신청이 현실화가 된다라면 XRP는 규제 불확실성의 상징에서 이 월가 투자자들의 새로운 관심 대상으로 탈바꿈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하고 있는 관점인 거죠. 자, 차트를 보게 되시면 결국에는 박스권이에요. 네, 여기 박스권이고, 결국에는 이제 상방으로 갈 때에는 이 구간이죠. 3250원짜리를 돌파하고 안착하는 그림이 나와줘야, 아, 이제는 우리가 상방으로 가려고 한다, 리플이 다시 한번 종고점을 향해서, 즉 4000원을 향해서 도전하러 갈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관점이고, 이 구간을 돌파하지 못하면 결국에는 이제 이 박스권에 계속해서 갇혀가지고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이라 볼 수가 있는데, 또 3,000원을 돌파 못하고 떨어지게 된다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잖아요. 굉장히 3,000원 아래는 매력적인 자리이기 때문에 떨어질 때마다 사 모아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지금 중요한 거는 상방 관점에서는 3,250원짜리 돌파 여부가 중요하고, 반대로 여기를 돌파하지 못한다면 다시 한번 저점 구간이 2,500원짜리까지도 충분히 열려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